네, 오늘은 6장 논리적 동치와 모순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양조건 연산과 항진, 자체 모순 명제라고 해요. 항진 배웠었죠, 항진. 우리 작년에. 아, 예. 네, 항진 좀 기억나요? 항진이 뭐예요? 서연아? 항상 진실. 네, 항상 참인 명제, 그쵸? 네. 네, 어떻게 해도 참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명제를 항진이라고 그러죠, 그쵸? 네. 네, 근데 이 항진 명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면은 논리적으로 동치인 두 명제를 양조건 연산으로 연결하면은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양조건 연산은 그 특성상 전건과 후건이 논리적으로 동치일 때 참이고 다르면 거짓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양조건 연산 이렇게 보시면은 전건하고 후건이 있는데 둘이 만약에 같은 값이면은 어떻게 나와요? 참이고 네. 다른 값이면 어때요? F가. 거짓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이제 그 양조건 연산의 기본 조건이 되는 거죠. 네. 그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동치인 두 명제를 양조건으로 연산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논리적으로 값이 같은 값이죠. 그렇죠? 그 값을 양조건으로 연산하면은 어떻게 돼요? 논리적인 구조 때문에 항상 참이 될 수밖에 없는 항진 명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왜 그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같은 값이기 때문에 두 개를 양조건 연산으로 연산하면 참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어때요? 요 두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도 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P와 낫나피입니다. 낫나피는 겉보기에는 다른 명제이지만 논리적으로는 동치이다. 그렇죠? 논리적인 의미는 사실 두 개가 같은 거죠. 그렇죠? 네, 네. P와 낫나피는 논리적으로 동치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양조건 연산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P 트라이바 낫나피는 어떤 명제가 되는 거예요? 항진 명제가 되는 거죠. 아, 어떻게 해서든 또 3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명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네, 낱낱이는 네. 낱낱 이중보죠. 결국에는 P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동치인 두 명제라는 거죠. P와 낫나피는 겉보기에는 다른 명제지만 논리적으로는 동치인 명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명제를 어떻게 해요? 양조건 연산으로 연결시키면은 항진 명제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아, 네, 여기 봐요. 논리적으로 동치인 두 명제를 양조건 연산으로 연결한 명제가 항진 명제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동치인 두 개의 명제를 양조건 연산으로 연결하면 뭐라는 거예요? 항상 참일 수밖에 없는 명제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네. 근데 우리 항진을 얘기를 했을 때 그 조건을 얘기를 했을 때 그 해당되는 전체 케이스를 전부 다 언급하면은 항진이 된다라고도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PV, 나P 같은 경우가 이제 전형적인 경우죠. 그쵸? 네. P이거나 P가 아니거나 두 개 중 어느 거나 해당돼도 다 3인 명제로 나오죠. 그쵸? 네. 그래서 이것도 항진 명제예요. 그쵸? 아, 예, 그렇죠. 네, 맞죠? 네. P면 P다. 라는 명제도 잘 생각해보면 어때요? 항진이죠. 당연히 항진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명제도 역시 항진 명제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표를 그려서 한번 확인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P와 낫, 나P가 있죠.
그래서 P 트라이바 낱나 P 해보니까 같으면은 T고 다르면은 저기 F였잖아요. 트라이바 연산이 TT니까 T, FF니까 T 해서 어떤 경우에서도 뭐예요? 참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항진 명제인 것이 증명이 됐죠. 그렇죠? 네. 네, P 홀슈 P도 마찬가지예요. 네, P 홀슈 P는 T하고 그 다음에 F F겠죠, 그쵸? FF. 네, 근데 T면은 T고 F면 무조건 T니까 TT 나오죠, 그쵸? 네. 그래서 얘도 보는 것처럼 항진 명제라는 게 증명이 되죠. PV 납P도 보시면은 TF니까 T고 FT니까 T죠, 그쵸? 네. 그래서 얘도 항진 명제라는 게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자, 아, 어찌 됐건 논리적으로 동치인 두 개가 값이 같아요, 그쵸? 같은 값을 가지는 거를 양조건 연산으로 연결한 명제는 어떤 명제가 된다는 거예요? 항진 명제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모순 관계인 두 명제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자체 모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참값이고 하나는 거짓값을 갖는 명제인데 이걸 뭘로 연결해요? 양조건 연산으로 연결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자체 모순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네, 뭐 이거를 뒤집어 생각하면 되죠. 그쵸? 여기 값이 뭐가 나오겠어요? TF, FT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네. TF, FT를 양조건으로 하니까 당연히 값은 둘 다 FF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면 뭐가 됐든지 간에 여기는 무조건 거짓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명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쵸? 네. 그래서 자체 모순이란 논리적인 구조 때문에 항상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명제를 말해요. 그래서 뭐예요? 두 개가 모순 관계에 있는 명제를 양조건 연산으로 연결해 주면은 자체 모순 명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항진하고 자체 모순에 대한 정의를 잘 기억해 보세요. 항진은 뭐예요? 논리적인 구조 때문에 항상 참이 될 수밖에 없는 명제였고 자체 모순은 뭐예요? 논리적인 구조 때문에 항상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명제였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예를 뭐라고 들었어요? 항진 같은 경우는 네. 재현이는 재현이가 해당될 수 있는 모든 케이스들을 또는으로 연결해 주면은 항진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전체 케이스를 또는으로 연결해 줬을 때 항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항진 명제를 만들어내는 이제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논리적으로 동치인 값을 가지는 것을 양조건 연산으로 연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요런 항진 명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P와 낱나 P로 해보면은 재현이가 학생이잖아요. 그쵸? 네. 네, 학생으로 해봅시다. 만약 재현이가 학생이라면 트라이바가 무슨 뜻이에요? 오직 그러한 경우에만. 그렇죠. 경우에만 원래는 뭐예요? 학생이다겠죠. 그쵸? 네. 근데 뭐예요? 낫이니까 그쵸? 학생이 아니 반대 또 낫이 붙죠. 그쵸? 예, 아니란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명제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상진이요. 항진 명제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이렇게 해서 항진 명제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늘 해오던 방식대로 그쵸? 네. 재현이는 뭐예요? 학생이거나 뭐예요? 학생이 아니다. 아니다 하면은 뭐예요? 뭐에 해당되든지 참값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항진 명제가 탄생하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리고 요 P 홀수 P로 해보면 어때요? 재현이가 만약 학생이라면 뭐예요? 재현이는 학생이다. 네. 당연한 얘기죠. 그쵸? 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항진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체 모순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모순 관계에 있는 거를 양조건 연산으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P와 not P를 예로 들었죠. 그래서 P 트라이바 not P는 항상 뭘로 나와요? false 값, 거짓 값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 자체 모순 만들 때 뭐 어떻게 만들었어요? P 닷 not P의 형식으로 만들었었잖아요. 위에 네. 거 생각해 보면 뭐예요? 재현이는 학생이고 뭐예요? 학생이 아니다.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항상 둘 중에 하나는 거짓으로 나와서 그게 AND 연산이 되니까 전체 명제는 항상 뭘로 나와요? 거짓값 갖는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요? 네. 네.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아,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 이거대로 해봅시다. 그럼 뭐예요? 재현이가 학생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 경우에만 학생이 아니. 재현이는 학생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생각해보면 이게 자체 모순이 맞아요. 그렇죠? 재현이가 네. 학생이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그 경우에만 재현이는 학생이 될 수 없대. 아,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체 모순 명제가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복잡하게 구성한 P 홀수 Q 트라이바 P 닷 not 가로 열고 P 닷 not Q와 같은 명제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고 있는데 이것도 자체 모순에 해당한대요. 이거를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런 진리표를 그려봐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PQ, T, TT, FF, TF, TF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돼요? not Q 구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FT 구한 거예요. 그쵸? 네. 그 다음에 뭐 구해요? P 홀수 Q 구합니다. P 홀수 Q 그러니까 TFTT 나오죠. 그쵸? 네. 그 다음에 P 닷 not Q 구해야 돼요. 자, 요거와 요거를 닷으로 그쵸? AND 연산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거 왜 안 바꿔? AND 연산으로 해주면 어떻게 돼요? F 그쵸? FT, FF 나오죠. 그쵸? 네. FT, FF.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뭐예요? 요 두 값을 트라이바 연산 해줘야겠죠? 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TF니까 F 맞죠? 그쵸? TF니까 F고, 그쵸? FT니까 F고, TF니까 F고, FT니까 F죠. 그쵸? 네. 트라이바는 맞으면은 참이고, 두 개 같으면 참이고, 다르면은 거짓이니까 네. 다 다르잖아요. 그쵸? 네. 두 개가 상반돼 있으니까 FFFF가 나오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다 거짓 값을 갖는 명제가 되니까 뭐예요? 이거는 자체 모순이 되는 거죠. 그쵸? 네. 네, 이런 형태의 자체 모순 명제도 있는 거죠. 네, 재현이가 만약 사람이라면 그리고 오직 그러한 경우에만 재현이는 사람이 아니다가 되겠죠. 그쵸? 아, 네, 이런 명제가를 만들어낸다면은 자체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아, 네, 네. 네, 그쵸? 네. 자,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진리표에 이제 또 다른 형태가 있는데요. 자, 언뜻 보면은 어때요? 이게 뭐야? 싶죠, 그쵸? 네. 근데 네. 이게 사용하기가 더 쉬워요. 아니, 근데 잠시만 네, 부호만 따로 빼는 네. 이게 이 왜 더 사용하기가 쉬운지 선생님이 작성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려는 그 값이 뭐예요? P 홀수Q 트라이바 가로 열고 P 닷 not Q
가로 닫고잖아요. 그쵸? 네. 이거 하기 위해서 뭐예요? 앞에 먼저 이거 써놓고 오른쪽으로 칸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구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두 번째 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려는 값을 그냥 먼저 써줍니다. 그래서 편해요. 아, P 홀수 Q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트라이브하고 P 닷 not Q였죠. 그쵸? 네. 네, 그냥 이렇게 써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 안 믿어지죠. 그쵸? 네.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는 값을 먼저 써주고 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똑같죠. T, T, F, F를 써줍니다. 그쵸? 네. Q는 어떻게 돼요? T, F, T. T, F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P니까, 그쵸? T, T, F, F예요. 그다음 FT, FT. 아니, Q니까 뭐예요? T, F, T, F입니다. 그쵸? 근데 아니. 어,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연산자를 수행해서 값을 아, 구해주는 것. 뭔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 네. 다음 P 홀수 Q니까 뭐예요? T, F, TT가 나오죠. 그쵸? 네. 네, 그리고 not Q 구합니다. 그럼 뭐예요? FT, FT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이제 AND 연산해 주는 거죠. 그쵸? 네. FT, FT, F. F 나오겠죠. 그쵸? 네. 자, 그럼 이제 뭐예요? 요 값과 요 값을 트라이바 공치 연산해 주면 되겠죠. 그쵸? 네. 다르니까 F 나오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최종적인 값을 여기서 찾아서 쓰면 되는 아, 거. 그 진작 알려주시. 아, 네, 근데 여러분이 일단 기본에 충실하고, 요런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마침 써 있어요. 그래서 위에 표가 더 보편적으로 사용이 된다. 네, 훨씬 편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요런 방법도 있는데, 요게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명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쵸. 양조건 연산은 이제 논리적 동치인지 모순관계인지 판별하는 도구로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러한 위에서 앞서 언급한 이제 이런 그 성격을 활용을 해서 두 그 명제의 관계를 판별하는 도구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P와 낱낱 P 같은 경우는 이거 누가 봐도 논리적 동치라는 게 보이죠. 그쵸? 네. 근데 P 홀수 Q하고 P 닷 낱 Q는 이게 논리적 동치인지 모순인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뭐예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 굴리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양조건 연산시켜봐 라는 거. 아, 네, 그럼 어떻게 돼요? F, T, F 되죠. 그쵸? 네. T, F 될 거예요. 네. 낫이니까 FT, 그쵸? 그 네. 다음에 다시니까 F죠. 그쵸? 네. 맞죠? F 맞죠? 그쵸? 네. 그다음 피오시크니까 TFTT죠. 그쵸? 네. 그리고 요거를 트라이바로 한번 연결해 봅시다. 자, 그럼 뭐 나와요? 다르니까 F 나오네요. 그쵸? 네. 전부 다 F니까 얘는 뭐예요? 제 모습. 자체 모순 나오죠. 그쵸? 네. 자체 모순 나오면은 얘네 둘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음, 서로 모순 관계에 있다는 거죠. 네. 네, 서로. 근데 만약에 자체 모순이 아니라 항진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요 두 명제는 어떤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논리적 동치. 동치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이것처럼 그냥 딱 봐도 논리적 동치네. 네. 그쵸? P하고 not P. 둘이 모순이잖아. 네. 네. 이렇게 보면 편한데 이렇게 복잡한 게 나오면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쵸? 네. 이럴 땐 어떻게 해봐라. 오히려 이거를 거꾸로 적용해서 두 개를 양조건 연산을 시켜봐라. 네. 그래서 자체 모순이 나오면 둘 사이의 관계는 모순이고 항진이 나오면 논리적 동치로 판단하는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 네. 그 얘기가 요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논리적 동치인지 모순 관계인지를 판별하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다. 나오죠. 그렇죠? 네. 양조건 연산으로 연결했는데 항진 그러면 뭐예요? 논리적 동치. 자체 모순이 나오면 뭐예요? 모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양조건 연산을 활용해서 이제 논리적 동치와 모순 관계를 살펴보는 항진과 자체 모순 명제를 양조건 연산과 항진과 자체 모순 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어렵죠? 근데 이해는 예, 이해되고 재밌죠, 한편으로는. 그쵸? 재밌지는 않아요? 아, 아니, 근데 그래도 진리표가 그동안 네네. 일일이 그렸는데 이거 보고 네. 이제 그, 네. 좀 더 활용하기 좋은 진리표가 나와서 반가워요? 네. 네, 그래요. 그건 좋은 소식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 남은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 뭐 해야 될까요? 그 연습 문제. 네, 연습 문제. 그리고 연습 문제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있잖아요. 그쵸? 네. 요거를 여러분들 말로 마치 선생님이 설명하듯이 여러분들 말로 전혀 모르는 친구가 옆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설명해주는 걸로 개념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연습 문제 풀어주세요. 네.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합니다.